극비리의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분입니다.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류현우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계, 가방에. 아이고. (1960년 7월) 남산고중을 졸업을 앞둔 이런 때인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대동문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겨주셨습니다. Media reports say North Korea's acting ambassador in Kuwait, defected to the south over a year ago, has been living here with his family.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였고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로 알려진 북한 고위급 외교 인사가 국내에 정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만갑에서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도 저걸 뭐 1년 이상을 했는데 이렇게 모시기 정말 어려운 분이죠. 그렇죠. 제가 알고 들어도 그 뉴스의 인터뷰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에 출연을 저희 프로가 오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까지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저의 장인어른과 그리고 장모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아직 북한에 살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무슨 피해가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지금까지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왜 김정은 정권을 등지고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점점 지금 미쳐가고 있는 저 김정은 정권의 실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자각을 가지고 이만갑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환영합니다. 우선 안전대표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자유롭다고 할까? 그래서 편하겠네요. 상당히 뭐 인터넷도 하고 싶으면 하고. 검색을 뭘 해보셨습니까? 맨 처음. 처음에 아무래도 좀 흥미로운 게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드라마? 김종일이라고 쳤습니다. 김정일에 대해서 어떤 뉴스들과 자료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보고 나오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인터넷을 접한다는 그 자체가 북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나오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부터 하나하나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김정일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뭐가 나오던가요? 우선 1942년으로 뜨더라고요, 생일이. 근데 저희 장인이 1941년생이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하고 같은 나이가 동년배입니다. 그런데 42년으로 뜨더라고요. 많이 들어왔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다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다가 더 흥미로웠던 거는 저희는 어릴 때부터 백두미령 고향집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죠. 종교인데. 그래서 채 보니까 뭐 백두미령 고향집이 아니고 저기 러시아 국동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태어났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멘붕이 오는 겁니다. 알고 있던 그 고향부터.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일이라는 세 글자를 침으로써 출생의 비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2년 백두산 미령 출생이 아니고 사실은 1년 전인 1941년 소련 군대위였던 김일성의 근거지였던 브야츠크 병영에서 태어난 유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고구마 줄기, 감자 줄기처럼 그냥. 그죠. 검색어가 쭉 연동이 돼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저희는 아마 다 알 거예요. 6.25 전쟁이다 하게 되면 저희는 북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고 6.25가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이런 거는 또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런 이 문건들이 또 노출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진실 아니에요. 아니 정말 궁금한 게 북한 사회 지도층 엘리트도 그러니까, 나 이게- 어류교가 남측에서 치고 올라간 걸로 모릅니다. 엘리트신데. 예, 모릅니다. 진짜.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일 검색을 했더니 쭉쭉쭉쭉 나와. 예. 그럼 진실을 접했을 때 기분은 무엇으로 그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는 그런 기분.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야, 이런 것까지 다 속여내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승상했던 숭배했던 그 김씨 일가가 우리들 이렇게 걸려 먹어. 종교가 깨진 예, 뭐 이런 그 느낌이라고 할까? 네. 예,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잊어먹은 이후에 그래서 저 대사관에 세포비서 하는 양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1등 소기관인데 그 친구 보고 자 여사무사에서 지금 선전화를 우리가 잊어먹었는데 이걸 조국에 보고 평양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굴고 부스럼 만들 게 있냐.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덮어버리자.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2년 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잊혀진 예, 잊혀진 건데 이제 2019년에 그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다 만기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황생물을 이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부 그 당생활 지도과에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활 총괄을 합니다. 찔렀네. 그 과정에 이 사람도 선전선동부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저 덮어버리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전물이 하나하나 초상화, 뭐 선전화, 무슨 뭐 유화 작품까지도 다 100% 다 이 등록물로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보고 그다음에 휘가고 돌아간 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렇지. 당연하지. 나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사전에 다 전일춘 그 30호실 실장 사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놔요. 그것도 못 살래요. 그건 안 먹혀요. 장성택이도 죽고 뭐 김정남이도 죽는 판인데 무슨 조일춘이 쌓이다고 해서 안 죽겠고. 맞아.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에 대해서만은 절대 양보 안 해요. 왜냐면 한 사람 양보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거든요, 이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 가족이라도 양보를 안 해요. 아니 믿었던 동료가 배신한 것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2019년 2, 3월 달 경에 저희 장인어른이 심근경색이 와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2월인가 그때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게 되면 시외, 이 외곽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했다지 또 이사도 했다지 하니까 집사람이 지금 평양에 들어갔던 찰나인데 아마 저희 친구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아마 말을 귀동냥에서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와서 저한테 문책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동안 이걸 가족들한테 비밀로 하시고요. 비밀로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현우 대사께서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족과 함께 와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사모님의 정보력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불었다 먼저 믿었던 사람이 이거를 이 전일춘의 딸 정도 되는 김일성대 경제학과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고위층 자제가 있으니까 자체를 모르- 누가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불었대 하는 걸 알 수 있지. 우리도 사실 누가 검찰 조사 갔는데 거기 가서 검사한테 이런 얘기했대 하는 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북한 체제에서 더더구나. 그거를 알아서 캐치를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 사모님 갔다 와서 당신 이랬어라고 했어요. 네. 자 이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이거. 네. 북한에서 전보 한 장이 날아오더라고요. 정보요? 예, 전보가 하나 날아왔는데 그 전보 내용.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 대사대리 류현우는 그 전보 내용.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 대사대리 류현우는 8 며칠까지 대사관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을 가지고 평양에 들어올 거야. 이거 유화작. 이게 너무 수상한 거예요. 이유는 근데 황당하잖아. 너무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고 끔찍하다.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빠릅니다. 2년간 잊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평양 들어갔던 아내가 와서 추궁을 하죠. 뭔가 일이 터졌나? 그런데 평양에서 날라온 전보가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을 가지고 들어오래. 그런데 설명은 그랬어요. 유화 작품송에 있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인민복을 양복으로 교체해야 되니까 인민복 입고 있는 유화 작품을 갖고 들어오면 양복 입은 새 유화를 들려서 보낼 테니 쿠웨이트 대사관의 로비에 걸면 된다. 대사가 직접 들고 오라. 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선전하고요. 출판 선전화.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라고 요구한 거는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입니다. 다른 거를 예, 다른 겁니다. 왜 다른 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눈치챌까 봐.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눈치챌까봐 이런 거를 가지고 아니, 들어오라. 선전화를 가지고 들어오라 그러면은 아 나는 알지. 무조건 나가야겠다. 그렇죠. 맞아. 도망가겠다는 걸 아예 사인을 주는 거니까. 들어가게 되면 뭐 기필코 정치범 수용소로 이제 가는 건 불보듯 명백한 거고 하다 나니까 이제는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지금 굳혔습니다. 쿠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뭐요? 쿠바가 북한과 거의 형제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투르키예랑 뭐 형제의 국가, 뭐 6.25에 이제 참전해줬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쿠바가 바로 북한과 정말 혈맹이라고 부를 만큼이라도 형제 같은 나라인데 그런데요, 최근에 쿠바가 이 북한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습니다. 쿠바가 바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공산주의 국가 쿠바와 전격 수교했습니다. 백 93번째 수교국이요? 와. 거의 200개 넘는 나라 중에 190몇 개면 거의 다네. 그러면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쿠바랑 대한민국의 국경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짜요? 사실 저희 같은 그 외교안보 담당하는 기자한테 쿠바를 부르면 쿠바 미사일 사태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니 근데 여행 다니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양 국가 간의 뭐 문화도 교류가 많이 있지만 외교 간의 정식적인 국교 수립은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너무 가까웠고 미국의 턱 밑을 겨누고 있던 지리적인 국가가 쿠바였고 북한과 가까워도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교부 출입을 꽤 오래 했던 기자들도 이번에 쿠바와의 국교 수교 소식을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비밀리에 진행됐던 것이었고 007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깜짝 발표였는데 중남미 카리브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미수교 국가가 바로 쿠바였습니다. 이로써 쿠바가 대한민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는데 아직 시리아랑은 우리가 수교를 안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바보다 더 우리랑 수교를 안 맺은 국가가 유엔 회원 가입국 기준으로 한국과 이제 남은 셈입니다. 그래요? 예. 딱 그 유엔 회원 가입국 기준으로 2개 중에 하나가 쿠바였던 거죠. 쿠바는 아주 과거로부터 북한과 아주 혈맹 관계였거든요. 남미에서 가장 반미 국가가 이제 쿠바고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극성스러운 반미 국가가 어디입니까? 북한이거든요. 둘이서 혈맹이었기 때문에 쿠바와 외교 관계를 맺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맺은 거고. 사실 이제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 북한이 한창 이제 2월 16일 김정일 생일 북한에서 가장 중대하게 생각하는 그 생일 이틀 전에 그러니까 잔치집이 잔치가 있는데 잔치 이틀 전에 수교를 발표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